혹시 화면이 바뀐 게 보이시나요? 화면이 바뀌었나요? 음, 네, 일단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될 특강은요. 2023년도 마이크로 비즈니스 포뮬라라는 레벨업 클래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신을 한번 레벨업 하자는 의미로 만든 이제 클래스가 될 거고요. 강의 스케줄은 아마들 자료들 이제 보셨겠지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첫째 날은 이제 마이크로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 마인드셋과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지, 어떻게 또 제대로 시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제 강의가 시작될 거고요. 그다음에 내일 둘째 날은 이제 퍼스널 브랜딩, 개인의 브랜딩화해서 그래서 나를 알려서 온라인 상이든 아니면 뭐 거의 마이크로 비즈니스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주된 주제는 온라인 비즈니스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퍼스널 브랜딩 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이제 마케팅 플랜. 우리가 하려면은 가장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케팅을 개인이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비용을 안 들이면서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또 마케팅에 관한 걸 또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넷째 날은 시크릿 보너스 트랙으로 라이브에 참여하신 분들께만 알려드리는 또 시크릿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인 마이크로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의와 그다음에 마인드셋, 그다음에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서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혹시 지금 화면이 어떤 게 보이실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판서를 하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오늘은 일단 첫째 날이니까 마이크로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마 저희 뭐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의부터 시작을 하고서는 일단 시작을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비즈니스는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이크로 비즈니스는 일단 가장 혼자서 가장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 아마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그다음에 스몰 비즈니스. 온라인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는 아마 요즘들 많이 접해보시는 단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마이크로 비즈니스는 이 두 가지에 이제 포함이 되는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는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즈니스 사업을 다 통틀어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뭐 중소기업들 모두 다 이제 마찬가지. 그다음에 1인 창업이든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비즈니스 모든 거를 이제 통칭해서 온라인 비즈니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스몰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10인 이하의 일단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스몰 비즈니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이 마이크로 비즈니스는 어 기본적으로 3인 이하의 기업을 뜻하기는 하지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온전히 순수히 혼자서 무자본으로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 창업을 해서는 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뜻한다고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로 비즈니스라는 게 많이 지금 이제 온라인상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해외에서는 거의 혼자서 시작하는 기업가들을 이제 스몰 비즈니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마이크로 비즈니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뭐 자본을 들이지 않고 뭐 회사를 차려서 이렇게 해갖고서 하는 개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닌 혼자서 순수히 지금 뭐 다른 본업을 하시더라도 혼자서 순수히 시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이크로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뜻은 이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간단히 정의를 받고요. 두 번째는 이 마이크로 비즈니스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장점에 대해서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경험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취미를 가지고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과 취미로 시작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 두려워도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 경험은 지금 하시는 지금 하시는 업무 중에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거, 그걸로 당장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취미 활동, 여태껏 지속적으로 내가 해왔던 그런 취미 활동을 통해서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수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본이나 이런 걸 들여갖고 직원을 채용하고 아니면 뭐 거래처를 확보하고 이렇게 하고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 순수히 혼자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껏 여러분들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뭐 직장 생활을 대부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와 직장이 아닌 온전히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가장 아마 이게 로망 중에 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업이 있으시면은 본업을 하시고 퇴근 후에 시간을 활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주말 동안에 내가 하는 시간, 뭐 놀러 다니고 이런 시간, 뭐 휴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도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걸 취미로 하셨던 이걸 부업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부업으로 시작했던 이 마이크로 비즈니스가 나중에는 월급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고 큰 성과를 얻게 되시면은 그때는 이게 본업으로 또 전환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 뭐 밤에 늦게 나는 집중을 잘해서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시면은 밤부터 새벽까지 시간을 하고 낮에 또 휴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온라인 세상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오프라인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건 부정하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공간은 온라인 세상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도 부정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번도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한 통화 주고받은 적도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올린 글과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저희는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얼굴을 뵐 수 있는 분들은 또 뵙고 여러분들은 저를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만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상당한 장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장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뭐 쉽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한 가지의 사업만 여기에서 온라인에서 터지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의 또 시장을 만나서 거기에서 소득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큰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뭐 경제적 뭐 여유와 또 시간적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또 사업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것도 가장 큰 매력이죠. 자, 자본금 없이 자본금 없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로지 뭐 요즘에 온라인에 보면은 뭐 노트북 한 대로 뭐 세계를 돌아다니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서는 이제 한다는 뭐 디지털 노마드라는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마이크로 비즈니스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노마드가 마이크로 비즈니스의 한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은 이해하시기가 이제 쉬우실 텐데요. 우리가 뭔가를 사업을 하나를 시작을 하려면 오프라인에서 하다못해 매장도 있어야 되고요. 집기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물품도 들어가고 뭐 유통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뭐 차량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들이 많이 이제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비용들이 뭐 나중에 뭐 좋은 몫이 좋은 데서 장사를 하시려면은 권리금도 줘야 될 거고요. 보증금도 또 비쌀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월세도 이제 또 비싸질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닌 순수하게 온라인상에서 자본금을 들이지 않고 실제로 노트북 한 대를 가지고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당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자본금 없이 시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러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해본 결과는 물론 자본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노트북 한 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캠, 제 거는 노트북이 조금 시작할 때 오래됐어서 이제 웹캠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촬영이나 이렇게 영상 강의를 하기 위해서 라이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웹캠 하나 5만 원짜리를 하나 구매해 갖고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대신에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과 이제 노력. 자, 이거는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시간과 노력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본금 없이 정말 내가 돈 하나 안 들이고서 온라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메리트고 장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자,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또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이도 하다못해 외부에서 일을 하려면은 뭐 배달을 한다든지 뭐 라이더 요즘에 뭐 배달 음식 이런 거 배달을 하더라도 뭐 오토바이 면허나 뭐 자동차 운전 면허가 이제 필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또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경험에 의해서 지금 하는 업무에 의해서 자격증이 있으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이제 더 좋죠. 내가 이제 브랜딩을 함에 있어서. 하지만 그런 게 없이도 단순히 경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태껏 쌓아오신 경험만 가지고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이도 온라인에서는 권위를 만들 수가 있고 그 권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를 또 확장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노트북 한 대 펼쳐놓고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서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마이크로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내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작해야 될 자본금도 만들어야 되고, 또 모자라면은 뭐 자금이나 이런 거를 또 얻기 위해서 뭐 은행이나 이런 뭐 정부 지원금 이런 걸 통해서는 또
알아봐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이 순수히 혼자 할 수 있는 이 마이크로 비즈니스는 지금 당장 노트북 앞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만 누를 수 있으면은 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요즘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온라인에서 요즘에 보면은 아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뭐 2년 전, 첫 해에는 조금 덜 했지만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3년 동안에 온라인상에서 뭐 유튜브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뭐 SNS도 그렇고 이런 데서 수없이 많은 내용들의 이 온라인 뭐 교육이나 창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광고들이 나오는 걸 아마 접하실 수 있을 건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빨리 저보다도 더 빠르고 여러분보다도 더 빠르게 세상의 움직임을 보고 그 시장의 흐름을 보고서는 이제 진입을 해서 지금은 뭐 탑티어가 되어 계신 분들도 이제 많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뭐 20대, 30대들도 MZ 세대들 그분들도 20대들도 요즘 뭐 노트북 컴퓨터하고 핸드폰,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유롭게 직장 생활을 안 하면서도 또 살아가는 그런 또 모습들을 저희가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이제 하시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상에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과 내가 여태껏 오프라인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소통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인플루언서들과도 또 소통을 또 할 수가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도 이용을 해서 나중에 비즈니스를 또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또 만들 수가 있고요. 무기로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이렇게 제가 뽑은 거는 요 8가지가 이 마이크로 비즈니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요 칠판이 제가 작성하는 게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 주제가 됐었던 마인드셋, 이 마이크로 비즈니스의 자, 마인드셋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실 이 마인드셋이 가장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인데요. 이 마인드가 뭐 물론 이 마이크로 비즈니스뿐만이 아니고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든지 간에 뭐 본업이 됐든 아니면은 뭐 동기부여 내가 자기 개발이 됐든 이런 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인드보다는 나도 할 수 있다. 저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까? 이게 방법이라면은 나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성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을 먼저 갖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에서 이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가장 큰 게 자, 나도 할 수 있다는 이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 이유는 제가 자신감이 생기실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온라인에서 지금 하시는 뭐 스몰 비즈니스, 뭐 저를 포함해서 마이크로 비즈니스, 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일반인들도 요즘에 많이들 도전을 하고 하지만 대부분 90%는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온라인 비즈니스뿐만이 아니고 어떤 분야든지 그럴 거예요. 지금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고 이러실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저도 한 분야에 20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하고 업을 했었지만, 거기서 20년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걸 느꼈어요. 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거래처도 마찬가지고, 대부분들이 시장에서 떠나갑니다.
90%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10%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10%. 그러니까 끝까지 하시면 10%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 온라인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면은 이제 8대2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80%는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포기를 하고 끝까지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20%가 살아남는데 온라인 시장은 10%입니다. 10%. 그 이유는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자본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뭐 처음에는 남들 하는 것처럼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시간에 대한 핑계 그게 가장 클 거예요. 왜냐면 돈은 안 들어갔지만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나 역시도 추가적으로 뭔가를 거기에다가 내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과 노력인데요. 부업으로 이제 하실 때는. 근데 돈도 안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거는 누가 옆에서 터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내 스스로하고의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뭐 VOD 강의나 여러 가지 뭐 클래스 101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서 다른 사람들이 한 걸 보고서 이제 따라 하는데 나는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아유 이건 또 안 된다. 이제 되는 놈만 되고 안 되는 놈은 또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서 하시다 보면은 대부분이 포기를 해버리시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는다면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생활을 분명히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여기 제가 좀 지저분하게 썼는데 한번 지우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또 뭐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의 전환, 이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한데 뭐냐면은 소비자 마인드에서 생산자 마인드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소비자 마인드에서 생산자 마인드로 이제 바꾼다는 얘기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비자 마인드는 뭐 물건을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자, 소비하는 시간. 왜냐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온라인에서 뭐 유튜브, 그다음에 뭐 블로그, 뭐 네이버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SNS, 인스타그램 이제 이런 걸 많이들 이제 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그 소비하는 시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내가 정보를 찾고, 물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이 저 역시도 처음에는 그랬듯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만 아마 보고 듣고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나눠서 내가 받아들여 배워야 되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제는 생산을 하셔야 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이런 거를 보기만 했다면 이제는 제공하는 입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큽니다. 뭐 물론 앞에 것도 중요하고 다 했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해서 제가 자신감,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다음으로 이 부분이 이제 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넣어놨거든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내가 모든 콘텐츠들을 뭐 보기 위해서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어떤 또 정보가 있는지 물론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시간을 이제 나눠서 이제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와 같이 보기를 원하고 찾기 원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제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을 하시려면은.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지금도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자.
저도 지금 뭐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문의를 주세요. 아직도 늦지 않았을까요?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이제 뭐 40대 넘어갔는데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저도 40대가 넘어서 시작을 했고요. 늦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은 뭐 식당,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식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백종원 많이들 제가 예시로 많이 하는데 이제 강영욱 이제 그 애견 다루는 그런 이제 소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서 다른 그 업종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항상 뭐 가장 흔한 말이지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빠른 시간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는 포기를 합니다. 90%는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이제 보시면은 뭐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보시면은 계속 아마 보이시는 분들만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속 성장해서는 이제 탑 티어를 찍으신 분도 있고 뭐 유명한 뭐 신사임당님이랑 아니면 뭐 자청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벌써 그분들은 탑 티어를 찍었잖아요. 계속해서 가고. 근데 대부분 90%들은 이제 도태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역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분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포기하신 분들이 그러고선 다시 채널을 이제 봤을 때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인스타나 SNS 같은 채널을 봤을 때 그때 자신과 비슷하게 시작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격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격차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직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또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온라인에서 시작되는 이 비즈니스들이 마이크로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많이 성장을 하고 지금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지만 이 방법은 이제 외국,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90년대, 1990년대부터 많이 활성화가 됐었고, 여기 코로나 터지기 전 2016년도, 그때부터 확 폭발적으로 이제 여기도 확장이 됐던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올랐으니까 지금 이제 뭐 마스크도 이제 해제되고 실내에서도 거의 다 대부분 해제되니까 이 시장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사람은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습관. 왜냐면은 우리가 3년 동안에 대면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생활을 했던 습관을 이미 습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온라인 시장에서 이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우리에게 있는 거는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주머니에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정보나 뭐 제품 구매나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거의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 코로나가 뭐 종식은 아니겠지만 많이 조용해졌어도 잠잠해지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사업 확장은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늦었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내일의 나보다는 오늘의 내가 젊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뭐 온라인상에서 나오는 뭐 월 1,000만 원, 뭐 몇 천만 원 벌고, 그 다음에 뭐 연봉 1억씩, 뭐 2억씩 뭐 이렇게 벌고, 이거를 목표로 하시기보다는요, 처음에는 단돈 10만 원이라도 벌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무자본이잖아요.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데 내가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온라인상에서 글 몇 자 쓰고 그다음에 사진 몇 개 올려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쁘게 하나 표지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서는 내놨을 때 그다음에 뭐 요즘에 많이 말하는 전자책 PDF 전자책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내가 시간만 들이고 돈을 안 들이고서 시작을 해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팔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비용 내 투자금 대비해서는 엄청난 뭐 시간은 들어갔지만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세금은 이제
뛰게 되겠지만 100%에 가까운 이제 소득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했을 때 처음에 그 경험을 첫 소득을 이제 올렸을 때 저도 이제 첫 소득이 이제 39,000원이라는 첫 소득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올렸을 때 참 신기한 세상이라는 거를 그때 정말 제가 체감을 했어요. 아, 내가 단순히 그냥 전자책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만 놨는데 이게 정말 팔리는구나.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글만 보고서는 정말 사는구나.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면 이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10만 원이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5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되고 이제 1000만 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노우볼을 말씀드려요. 이제 스노우볼, 네, 그러니까 눈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부터 이렇게 못 만들잖아요. 눈뭉치를. 그러니까 조그맣게 눈뭉치를 만들어서 이걸 굴려가면서는 이제 큰 눈덩이를 만들어서 눈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스노우볼 효과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플라이 휠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플라이 휠은 뭐 비슷한 맥락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자전거 아마 타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때 처음부터 전속력으로 페달을 밟지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구르다가는 이제 페달이 빠르게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프라일 효과인데요. 이건 뭐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이제 이것도 이제 경제 용어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건데 스노우볼 효과, 프라일 효과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10만 원이 여러분들의 시드머니가 돼서 또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다음에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자전거처럼 더 빠른 또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당장 뭐 크게 물론 10만 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더 많은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분들은 브랜딩도 잘 하시는 거고 글도 잘 쓰시는 거고 그러고서 타겟 선정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런 분들은 1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을 목표로 했지만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또 시작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너무 목표치를 크게 잡기보다는 일단 내가 무자본으로 시작을 해서 일단 이 시장에 대해서 진짜 내 스스로가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정말 되는 건지. 이게 맨날 온라인에서 이게 뭐 된다고 떠드는데 진짜 되는 건지 내가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10만 원이라도 한번 올리시는 거를 목표로 삼아서 처음에는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인드셋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인드셋.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객의 가이드가 되어준다는 마인드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어, 마이크로 비즈니스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모든 비즈니스가 저는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이나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도 저를 아시거나 아니면 제 글을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온라인에 보면은 뭐 기버가 돼야 된다. 진짜 다 줘야 된다.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요. 저는 사실 이 가이드라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제 온라인 상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전부터 사실은 많이 사용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저는 이제 세일즈를 했었기 때문에 세일즈를 할 때 상품을 무조건 이제 팔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잠재 고객, 뭐 이런 가망 고객들에게 먼저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점, 그다음에 고민을 갖고 있는 점을 먼저 해결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이드라는 내용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인공. 주인공이 스토리를 거의 대부분 보면 재밌는 영화들 보면 주인공이 이제 시련을 겪죠. 난관에 부딪히고. 근데 여기서 어,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조력자. 이게 이제 뭐 가이드가 되겠죠. 자, 조력자가 나타나서 이제 주인공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주죠. 그리고 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뭐 악당을 물리친다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또 구해내고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주인공은 항상 고객이다. 우리는 가이드가 되어서 이 주인공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장착을 하시고 비즈니스를 하신다면은 온라인뿐만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뭐 어떤 일에서도 이 마인드를 장착하고 하신다면은 분명히 큰 변화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이거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 역시도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에서도 많은 또 뭐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저도 이제 좀 조심스럽지만 이걸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어봤습니다. 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이 온라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고객이 주인공이고 나는 조력자가 돼서 가이드 역할을 해서 고객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이 마인드를 가지신다면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아까 뭐 잠시 얘기했지만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비율이 10%입니다. 10%.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짜 내가 지금 이 힘든 상황을 한번 벗어나 봐야 되겠다. 돈 안 들이고 내 시간하고 노력을 지금 내가 뭐 다른 거 스마트폰 보면서 다른 거 뭐 게임하고 아니면은 뭐 요즘 뭐 VOD들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 덜 보고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자료 찾고 이런 시간에 조금 더 할애를 하고 책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 사업에서 한번 온라인에서 나도 한번 성공을 하고 월급 이상의 소득도 올려보고 그걸로 인해서 진짜 경제적 여유도 가져보고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나도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은 분명히 성공을 모두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 비즈니스에서. 여기까지가 마이크로 비즈니스의 마인드 세팅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물 한 모금만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뭐 강의가 어렵진 않으시죠? 제가 좀 이해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인지. 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아까 포기하는 90% 중에서도 또 90%가 될 겁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면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만의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 주제 찾기에서 상당히들 힘들어 하시고 이 주제 찾기에서 많이들 포기를 하세요. 이 주제만 찾다가는 결국은 시작도 못하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시고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을 하시고서는 포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레벨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주제 찾기를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경험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포인트입니다. 자, 경험에는 여러분들의 이제 직업도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취미가 될 수도 있죠.
가장 크게 이제 나누자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이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요거 오늘, 요 강의가 끝나면은 한번 여러분들 오늘이 가기 전에 한번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노트에다가 직접 쓰시면서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했던 분야가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첫 번째 거, 그다음에 다음 거, 두 번째 거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직업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뭐 1번은 이제 취미도 같이 포함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직장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뭐 업무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면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어느 분야에다가 이제 활용을 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경험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경험. 자, 이것도 역시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거. 아, 나는 뭐 자신 있는 거 전혀 없는데요. 이렇게 먼저 반감을 생각하시지 말고 없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뭐 하나라도 있습니다. 뭐 하나라도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저 7가지 정도를 제가 나열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이게 주제 찾기 이제 이 파트 1, 2를 나눠져 있는데 파트 1에서 제가 7가지를 나열을 해드릴 건데 이게 사실은 내용들을 읽으시면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브레인스토밍 생각을 정리하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써드리는 이거를 보시고 아, 나는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이런 마인드보다는 아, 진짜 내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했던 게 어떤 분야지? 그리고 내가 해온 것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게 또 어떤 분야였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정리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직장에서 하시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 특화된 거. 내가 이거 진짜 자신 있어. 이런 걸 가지고 시작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로 들면은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직장 퇴사를 하고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냐면은 제가 직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게 세일즈였습니다. 영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가장 빠르게 내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뭘까 퇴사를 하고 거기에서 선택을 한 게 저는 세일즈였어요. 근데 세일즈를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닌 세일즈 코칭으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엑셀을 잘 다룬다거나 아니면 뭐 PPT를 잘한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도 바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 분야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이제 업무 같은 경우 뭐 포토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PPT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뭔가 검색해 갖고서는 사이트들 뭐 내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사이트들 그걸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정리를 해서도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꾸준히 해왔던 취미 활동. 자, 여러 가지 취미가 있으셨을 건데요. 그 중에서도 내가, 아, 이것만큼은 정말 꾸준히 해왔다. 뭐 몇 년 동안 해왔다? 아니면 뭐 1년도 좋습니다. 꾸준히 해왔던 취미 활동. 거기에서 주제를 찾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 중에 요즘에 가장 많은 거에 보이는 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독서입니다. 독서 요즘에. 독서한 사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나만의 플랫폼에서 뭐 인스타가 됐던 유튜브가 됐던 블로그가 됐던 여기에다가 글을 올리고 정보도 제공을 하고 이 책 내용에 대해서 리뷰도 하고 이러면서 시작을 해서 독서 모임을 갖고 코칭을 갖고 또 독서 모임을 할 수 있는 또 코칭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죠. 독서뿐만이 아니고 뭐 낚시가 될 수도 있고요. 골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꾸준하게 오랫동안 해왔던 취미 활동 중에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수강생 중 한 분은 이제 뭐 40대 주부분이시는데 경력도 다 단절되신 분인데 그분도 취미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뭐 양초 이렇게 뭐 초 만들고 이제 이런 사업을 아무것도 없이 진짜 뭐 인스타 이런 것도 하시지도 않고 그냥 그 아이들 사진이나 올리고 이제 이 정도로만 이제 하시던 분이 실제로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꾸준하게 해왔던 취미 활동 중에서 이걸 가지고 이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또 시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도움을 청했던 분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주위 사람, 뭐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후배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지인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청했던 그랬던 분야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이제 분명히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담 요청을 했다든지, 뭐 결혼 생활에 대한 거, 아니면 뭐 연애, 아니면은 뭐 가계부 쓰는 법, 뭐 이런 거라도, 넌 어떻게 그렇게 돈 관리를 잘해? 나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분야도 충분히 가능한 게 또 이 마이크로 비즈니스 온라인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남들이 나에게 고맙다고 얘기했던 거.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연관이 되겠죠. 자, 도움을 청해서 도움을 줬더니 고맙다라고 피드백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 것들이 또 있을 겁니다. 만약에 뭐 중고차를 사야 되는데 야, 난 잘 몰라.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뭐 컴퓨터에 대해서 이런 건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아이들 뭐 PC나 컴퓨터나 이런 거를 이제 구매해 주려고 그러면은 이거가 어떤 게 좋은지 제가 모르니까 이제 그런 친구한테 잘 아는 전문가도 아닌데 그 컴퓨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한테 이제 제가 도움을 청했던 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뭐 어떻게 되게 잘 알더라고요. 사이트도 알려주고 뭐 가격 비교도 알려주고 뭐 부품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다가 그럼 저는 이제 고맙다라고도 그 친구한테 또 얘기를 하고 아니면 뭐 밥 한 끼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또 형성이 되는데 그 친구는 저희들 친구 사이에서도 이제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알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온라인에 그런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 컴퓨터 뭐 이거 해갖고서 하는 거 스마트 스토어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게 또 이 온라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5번, 6번은 거의 뭐 연관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께 도움을 청했던 거, 그다음에 남들이 내가 뭔가를 해줬더니 고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줬던 거. 그런 경험을 가지고 또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7번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가장 많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나의 컴플렉스를 사업화한 겁니다. 컴플렉스를 극복한 사례. 이게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여러분?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컴플렉스 극복하는 사례 중에 가장 이제 손쉽게 볼 수 있는 예시고 가장 이제 또 많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스는 사실은 내 뭐 체형이나 외모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사실 뭐 운동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헬스 이런 거 말고 내가 뭐 맨손으로 어떤 운동을 했더니 뭐 어깨가 아팠던 게 뭐 괜찮아졌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뭐 비포 앤 애프터죠. 컴플렉스 극복 사례는 이제 비포 앤 애프터로
이걸로 가장 많이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 7가지 되죠. 지금 이게 주제 찾는 방법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메모 잘 해놓으셨다가 오늘 가시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또 여기 한번 찾아보시고 나는 요 7가지 중에서도 이제 나는 못 찾겠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거 혹시 메모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 한번 지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모금만 먹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지금 7가지를 나열을 해드렸는데 파트 2에서는 요거를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직장 생활에서 저는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고요. 자신 있는 것도 없고요. 전 뭐 남을 도와준 경험도 없고요. 고맙다라는 이야기 들은 것도 없고요. 컴플렉스 극복한 사례도 없어요, 저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요즘에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 있는 거, 인스타, 유튜브, 뭐 구글,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내가 매일 보고 있는 거, 매일 관심 갖고 보고 있는 분야. 자, 여기서 시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아까 예를 들었던 뭐 다이어트다, 아니면 뭐 피부 관리다. 근데 내가 지금은 아직 내가 이걸 실천을 못하고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실천을 하셔서 성공을 하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비즈니스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뭐 많이 관심 갖고 하는 게 뭐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동기부여, 뭐 좋은 글들 이런 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 거 갖다가 그대로 카피해서 쓰는 게 아니고 뭐 누군가의 좋은 뭐 인스타나 이런 데서 좋은 글귀나 뭐 성공 명언 이런 거 봤으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이제 그 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료들을 다 모으세요.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의 뭐 인스타가 됐던 블로그가 됐던 뭐 유튜브가 됐던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채널에다가 그걸 다시 정리를 해갖고서 올리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아까 첫 번째 주제 찾기에서 못 찾았다면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온라인에서 내가 핸드폰만 키면 내가 그걸 본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사업 주제를 찾아서 시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요 며칠이 아니고 최근 한 3개월간 꾸준히 관심이 갔던 분야. 왜냐면은 한 달 정도 이렇게 보신 거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3개월간 여러분께서 위에 그 온라인 채널에서 좀 꾸준히 뭐 관심 있게 이제 봤던 분야. 뭐 아니면은 뭐 골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뭐 골프 요즘 애들 또 골프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뭐 골프는 안 하는데 그 골프를 만약에 하신다면은 시작을 입문을 하셨다면은 뭐 입문에서부터 내가 뭐 더 배워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걸 공유하세요. 시작한 지 뭐 몇 달 만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 방법으로 했더니 뭐 비거리도 늘어나고 네, 뭐 허리 통증도 없고 팔꿈치 통증도 없어요. 이렇게 또 시작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서 당장 한 달 정도 그냥 반짝하는 관심이 아니고 한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관심이 갔던 분야.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한번 설정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내가 소득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어도 내가 평생 한번 이거는 해보고 싶다.
이건 니즈죠, 니즈. 여러분들의 진짜 니즈입니다, 니즈. 그걸로 한번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낚시. 이제 뭐 남자분들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낚시도 사실 많이 이제 하시거든요. 제가 뭐 앞전 예전 강의에서도 낚시에 대해서 많이 비교를 했는데 한 번 더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낚시로 하면은 이제 낚시에는 또 뭐 민물 낚시도 있고 바다 낚시도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도 뭐 나는 바다 낚시에 대해서 진짜 나는 정말 이거는 매일 하래도 할 수 있어. 뭐 도시어부처럼 맨날 나가서 하래도 나는 고기 잡고 나는 바닷가에서 배 타고 할 수 있어. 거기에서 또 낚시, 이제 바다 낚시 나가서도 그냥 뭐 배 타고서는 뭐 오징어 낚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고등어 낚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움을 잡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 그거에 대해서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잘 알고 난 이거는 하루 종일도 그 사람한테 나는 알려줄 수 있어. 누군가한테. 그래서 난 이건 평생 나는 할 수 있어. 난 이건 돈 생각 안 하고, 난 매일 진짜 밥만 먹여주면은 나는 이거 뭐 낚시 나는 24시간도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분야. 그러니까 평생 동안 내가 소득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평생 내가 진짜 이거는 해보고 싶다. 자, 그런 데에서 이제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1, 2, 3번. 요거는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못 찾겠다. 오늘 진짜 주제 찾기 끝판왕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나는 못 찾겠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세 번째입니다. 주제 찾기. 대중이 관심 있는 분야로 갑니다. 대중들.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고요. 자, 세 번째는 대중들이 관심 있는 분야로 가는 겁니다. 자, 대중들이 관심 있는 분야. 제가 뭐 몇 번 설명드렸어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자, 건강. 가장 큰 겁니다. 사람들. 돈, 사랑, 건강. 이겁니다.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쪼개지는 거예요. 오늘 그것들을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찾으세요. 자, 첫 번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자, 인간관계. 자, 인간관계죠. 뭐 있을까요? 자, 부부생활, 뭐 연애, 그 다음에 뭐 친구, 가족, 그 다음에 뭐 직장. 음. 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부모님과의 뭐 갈등,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육아, 이런 게 다 이제 인간관계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부부 사이, 그다음에 남자, 여자, 연애사, 그다음에 뭐 친구하고의 뭐 인간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다음에 뭐 직장 생활에서의 직장 동료하고의 뭐 관계, 그다음에 부모님과의 뭐 서먹서먹했는데 뭐 이런 관계, 그다음에 육아. 자, 이게 인간관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입니다. 인간관계 개선이죠. 인간관계 개선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본인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가이드가 되어서 도와줘야 돼요. 나는 뭐 이런 거 인간관계 나는 뭐 순탄해갖고서는 뭐 이런 거 나는 어떤 어려움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순탄하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고 가이드해주고 케어해줄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건강입니다. 건강. 자, 건강. 건강이 이제 아까 했던 뭐 다이어트. 그리고 육아 조금만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육아를 여기다 써. 다이어트, 그다음에 뭐 헬스, 뭐 운동, 뭐 기타 등등 있겠죠. 그다음에 뷰티, 그다음에 건강 음식,
명상. 이건 자기 개발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 요런 분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 건강에 관심 있으시면은 아마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나 이런 거 한 번씩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특히나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요즘에 뭐 많이 하시죠, 이런 거. 뭐 여기에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뭐 요가나 이제 필라테스 이런 걸로도 이제 많이 하죠. 건강에 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사랑이죠, 사랑. 뭐 사랑은 뭐 위에 인간관계에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애에 대해서 연애하는 거, 그다음에 뭐 남녀 간에 이제 이성을 만나는 방법, 그다음에 뭐 이별, 뭐 재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랑에 대한 주제죠.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런 걸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뭐 헤어지고 나서 힘들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어디 가서 또 얘기할 때도 친구들한테도 물론 가까운 친구가 있다면 좋지만 뭐 친구들 얘기해 주는 것도 뻔한 친구들은 또 뻔하잖아요. 뭐 다 잊어. 뭐 세상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야. 이러고 이제 또 남일인 거 마냥 또 끝내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내 심정을 이해해 주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좋게 내가 뭐 멘탈 케어를 하든 아니면 다시 재회 어떻게 하면 또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상담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돈입니다. 돈. 가장 많은 관심사죠. 돈. 이제 뭐 부업, 뭐 부동산, 주식, 뭐 코인 등등 뭐 재테크죠. 뭐 여기에 이제 뭐 가계부, 뭐 돈 모으는 법, 뭐 그런 것들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런 게 이제 또 대중들이 무조건 이제 또 찾아보는 관심사죠. 자, 그다음에 다섯 뭘 번째는 사겠어? 자욱이 뭘 사왔지? 배고프다. 잠시만요. 이 아, 아파. 마이크를 좀 꺼주시겠어요? 안 놀아. 네, 마이크가 켜져 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 개발. 자기 개발. 이제 뭐 독서, 미라클 모닝, 그다음에 뭐 시간 관리, 그다음에 뭐 자격증 공부, 뭐 취득할 수 있는 뭐 단기간에 뭐 취득할 수 있는 거 자격증. 그다음에 뭐 가장 많은 또 뭐 영어 공부, 외국어 공부. 뭐 많죠. 여기에 뭐 명상도 사실 뭐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기 개발하는 거에 대해.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 기타 등등인데 이제 취미에 대한 겁니다. 취미에 대한 거. 네, 뭐 자동차. 자, 남자들의 또 많은 관심이 가죠. 자동차, 그다음에 뭐 패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동기부여. 자, 이런 것들이 대중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대중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알려드린 이 지금 몇 가지인지 저도 지금 생각이 정확히 안 나요. 한 16, 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0여 가지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시고 내가 맞는 것들을 찾으시면은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경험에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취미를 단순히 내가 취미로만 했던 거를 온전히 비즈니스화 해갖고서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오늘 이 주제 찾기 요것만 하셔서 주제를 진짜 찾아내시더라도 아마 괜찮으실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아마 도전하실 수 있는 이 마인드가 생기실 거라고 아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처음에는 한 가지만 찾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일단 먼저 찾아보세요.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했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가지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줄여 나가셔야지. 정말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거, 나하고 잘 맞는 거. 내가 이거를 꾸준히 다른 사람들한테 비즈니스화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그런 분야를 찾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면은 이 뭐 뜨개질 사업,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뜨개질 사업으로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희 이제 모임 멤버십 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인스타를 보다가는 한 발견을 했는데 뭐 빨래 개는 법, 그다음에 뭐 포장해서 리본 이쁘게 매는 법 이런 걸로 해서 비즈니스화하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이 첫 번째 이거 주제 찾는 데서 너무 뭐 시간도 많이 물론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이 주제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이들 포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시지 마시고 뭐 이 주제 찾기 오늘 알려드린 이 주제 찾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필기 되셨으면 지우겠습니다. 다른 데 가시면 주제 찾기만 해도 아마 유료로 아마 받으셔야 될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배우시려면. 자, 그 다음에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어, 그다음에요, 여러분. 벌써 10시가 넘었는데, 네, 이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들 진짜 충분히, 왜냐면은 이게 3일 동안에 진짜 다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네, 진짜 시작할 수 있고, 다른 데 가셔서, 엄한 데다가 유료로 이런 거 뭐 들으시고서는 이러시지 말라고서 제가 이런 시간 만든 거니까, 뭐 이거 한번 해보시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자, 챕터로 따지면 벌써 이제 5번까지 왔는데 이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어떤 컨텐츠로 할 것인가? 자, 어떤 컨텐츠로 시작을 할 것인가? 내가. 요즘에 가장 많은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SNS죠. 인스타, 자, 유튜브, 자, 블로그. 자, 저는 이게 현재까지는 3대장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뭐 다른 것들이 또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어떤 걸로 시작을 해도 좋습니다. 어떤 걸로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사실 블로그로 시작을 했고 블로그 하나로 이제 시작을 해서는 이제 계속 해왔는데 근데 블로그에 글 쓰는 걸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세 가지를 나열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방법으로 시작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콕 집어서 블로그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면은 또 시작을 못 하실까 봐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로 시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걸로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는 게 나는 좋다. 편하고 좋다. 블로그로 하시고요. 나는 글보다 일단 난 영상이 더 편하다. 나 얼굴 오픈돼도 나 이런 거 뭐 상관없고 그런 거 물론 이제 얼굴이 안 나오고 또 유튜브를 만드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나는 그런 거에 부담감이 전혀 없다. 그다음에 나는 인스타가 편해. 나는 스마트폰으로 난 그때그때 뭐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바로바로 어플 조금 사용해 갖고서는 좋은 문구들 난 정리해서 바로바로 올려서 바로바로 반응 보고 싶어. 그 인스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시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장 자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채널을 이용하시는 것 중에 자신 있는 거. 자,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유입이 있는 건 사실 유튜브죠. 근데 유튜브는 이제 영상 촬영도 좀 해야 되고, 이제 편집 방법도 조금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섣불리 시작들을 잘 못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그래서 요걸 하나하나씩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스타.
인스타그램, 그냥 인스타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르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시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래픽 유입이 용이합니다. 자, 트래픽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 인스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유튜브. 자,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요 세 개 중에 트래픽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그 율로 보면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트래픽. 대신에 컨텐츠가 여러분이 올린 영상이 하나 이제 폭발을 한번 해야 되겠죠. 유튜브는 뭐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그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지금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지금 유튜브라고 지금 통계가 나오니까요. 유튜브가 가장 많은 트래픽을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빠르게 온라인에 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컨텐츠를 어느 정도 올려서 사람들이 이제 클릭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수 있게. 하지만 유튜브 시장은 상당히 크다. 트래픽.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고 이제 구독자들, 그다음에 시청자들, 그런 사람들을 빠르게 모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만들어서 올리면. 그래서 이제 영상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시거나 그런 걸 좀 하실 수 있는 분은 유튜브로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로그. 자, 블로그는 일단 장점이 얼굴 노출을 안 해도 되죠, 일단. 글로 가니까. 자, 얼굴 노출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상 편집 기술, 유튜브처럼 영상 편집 기술. 그다음에 뭐 인스타처럼 사진 이런 거 크게 없이 그냥 무료 사진들, 이제 뭐 픽사베이나 이런 데에 있는 무료 사진들을 통해서 그런 데에 있어서 그냥 사진 갖고 와서 블로그 자체에도 옆에 이제 글감이라는 그 버튼을 누르면은 또 무료 사진을 또 갖고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굴 노출 없이 그냥 글쓰기, 그냥 온리 글쓰기 하나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스타가 시작을 하는데 가장 빠르긴 하지만 뭐 사진 이렇게 올리고 이런 거에 또 서투르고 그런 것 때문에 귀찮아서 포기하실 바에는 블로그로 해서 빠르게 이제 글쓰기로 이제 시작을 하셔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조금씩 하나씩 조금 더 이제 뭐 보겠습니다. 특징들하고 뭐 이런 장단점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자, 첫 번째 인스타그램. 사실 뭐 인스타그램을 저도 뭐 시작을 거의 뭐 한지 뭐 며칠 안 됐는데요. 다시 채널을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서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예전에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회사 이제 채널을 이제 같이 이렇게 운영을 좀 했었고 이제 그런데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인스타그램도 정책이 또 바뀌어서 또 많은 변화도 있는 것 같고 조금씩 릴스라는 게 요즘에 또 많이 대세더라고요. 쇼폼. 그래서 요즘에 쇼폼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채널을 지금 하려고 이제 계정을 하나 또 새로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장점은 자, 20대에서 4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20대에서 40대 여성들이 가장 편하게 가장 많이 그러니까 계속 뭐 피드 보면서 사진 보면서 다른 사람들 그 20대에서 40대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공간이다. 또 하나는 이제 MZ 세대들이죠. 자, 10대에서 20대, 10대에서 20대들이 가장 많이 또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 MZ 세대들이 저희처럼 또 유튜브도 긴 거는 또 많이 안 봐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 쇼츠라고 그래서 짧은 거. 인스타에는 릴스, 유튜브에는 이제 쇼츠라고 그래서 이제 쇼폼들, 뭐 1분짜리 그런 동영상들을 집중적으로 보죠. 그래서 MZ 세대들이 10대에서 지금 20대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증가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분명히 더 확장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인스타그램은. 그래서 이게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빠르게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대신에 처음에 시작할 때 뭐 하시는 분들도 잘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매일 피드를 매일 올려주는 게 좋고요, 이거는. 그리고 관심 분야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 서로 이제 뭐 마팔 신청이 아니고 가서 그분들 게시물에 좋아요도 누르고 이제 뭐 칭찬하는 글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팔로우 수를 일단 늘려나가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내 일상생활보다는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명인이 아니잖아요. 연예인이나 뭐 대형 인플루언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정보 제공을 인스타를 통해서도 정보 제공을 해야 됩니다. 뭐든지 다 뭐 유튜브나 블로그도 마찬가지지만 인스타도 그냥 단순히 우리 일상생활보다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하고는 크게 이제 연관이 없어져요. 일상생활 올리는 사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제공을 위한 이제 카드 뉴스나 그다음에 릴스 아까 말씀드린 쇼폼을 통해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이제 올려주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장점은 인스타그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페이스북하고 같은 이제 그룹입니다. 메타 그룹이기 때문에 그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게시물 자체를 바로 광고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리신 이 게시물을 바로 자체 광고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아까 금방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인 생활, 그러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뭐 인스타그램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도 브이로그라는 게 상당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브이로그는 거의 안 하고 거의 이제 정보 제공 콘텐츠들이 반응이 좋고 뭐 구독자 수도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 제공을 하는 거, 정보 제공 콘텐츠로 활용한다. 네, 그래서 쇼폼 릴스를 통해서는 뭐 짧게 1분짜리 뭐 영상을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동기부여 그런 거 뭐 영상을 올려도 되고 요즘에 또 다양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컨텐츠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활용을 하면 가장 빠르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또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걸로 했을 때 이제 수익하는 계정을 키우시게 되면은 이제 모임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인스타를 뭐 몇 달 만에 뭐 몇천 명을 모았다. 아니 뭐만 명을 모았다. 이제 이런 거 자체가 여러분들의 증거가 되고 또 권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제공하는 건 예를 들어서 뭐 뷰티에 관한 컨텐츠로 했는데 인스타를 이렇게 키웠어. 그러면 인스타를 키운 내용을 가지고 또 클래스를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인플루언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또 뭐 다른 기업에서 또 협찬 이런 것도 들어오고 또 우리 제품 써서 이제 광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스타 보시다 보면은 뭐 갑자기 느닷없이 뭐 마스크팩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사진들 올라간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인플루언서들 좀 몇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걸로 수익화가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뭐 유튜브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계인이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계인들도 활용을 하지만 지금 사실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플랫폼인데요.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들이 떡상이라고 얘기하는 콘텐츠가 하나 생기면은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내가 100개의 영상을 찍었는데 하나만 터져도 다른 영상까지도 같이 터지거든요. 그 인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좋아요 숫자가 많아지는 콘텐츠가 하나 되면은 거기에 들어와서 이 사람 뭐지 하고 하다가 다른 것도 한번 볼까 하면서 사람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콘텐츠도 이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이제 떡상되는 콘텐츠가 생기면은 이제 트래픽,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시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트래픽,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가능성이 또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얼굴 노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노출 없는 컨텐츠로도 제작이 이제 가능한 게
그게 이제 유튜브 스타일이 되겠죠. 근데, 편집하시는 분들, 유튜브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오히려 얼굴을 내놓고 하시는 게 편집하는 게 시간은 더 작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영상 갖고 와요. 이제 무료 영상, 저작권에 문제 없는 영상 갖고 와야 되고, 거기에 또 자막 넣어야 되고, 배경음악 깔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제법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하시려면은 뭐 얼굴 노출되는 걸로 하셔도 되고 또 없는 걸로 하셔도 되고 요즘에는 또 AI가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AI가 자막도 다 해주고 나레이션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튜브를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정보성 있는 자료들을 잘 취합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썸네일 제작하고 그다음에 영상 편집 기술이 익히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는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스타처럼 브이로그, 내 개인 얘기가 아닌 시청자들한테 도움되는 컨텐츠로 이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유튜브에 수익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이제 시청률과 구독자 수, 그다음에 시청 시간, 지속된 시청 시간에 따라서 이제 수익화가 되고 그다음에 구독자 수가 얼마 이상 되면은 뭐 또 무슨 버튼 주죠. 실버 버튼도 주고 뭐 이런 것도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도 사실 세 가지를 다 하시면 좋지만 일단 오늘은 저희는 스타트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하실 수 있는 거. 그 중에 이제 유튜브가 나는 괜찮다 하시면 유튜브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시작한 겁니다. 제가 시작한 게 사실 블로그고 블로그의 장점은 글로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스타나 유튜브보다 더 빠르게 일단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자체에 사실 구글의 티스토리하고는 다르게 네이버 자체에 블로그 생성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잖아요. 내 아이디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팅할 필요 없이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블로그 꾸미기에 시간을 들이지 말아라.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제 블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상당히 심플하거든요. 블로그.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막 꾸미는 거는 옛날에 우리 학창 시절에 다이어리 사서 다이어리는 쓰지도 않고 맨날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이쁘게 꾸미는 그런 학생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 때문에 블로그는 사실 내용이 중요하지. 뭐든지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특히 블로그는 내용이 중요하지. 블로그를 처음에 막 이쁘게 꾸민다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에너지를 거기에 너무 많이 소비하지 말아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블로그의 장점은 이제 상위 노출 키워드만 잘 잡아놓으면 이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로 이제 유입이 되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하시는 거하고 관련된 키워드로 해서 상위 노출을 키워드를 잘 잡아놓으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블로그는 유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람은 아직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 사용을 한다. 그 검색을 하려면 우리가 검색을 치면은 이제 블로그 광고가 뜨고 그 밑에 뷰탭이 뜨는데 그 뷰탭이 이제 블로그 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검색을 하려면 네이버가 구글보다 전 세계 평균으로 보면은 구글이 더 높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네이버가 사용량이 훨씬 더 많다.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온라인 비즈니스, 마이크로 비즈니스뿐만이 아니고 온라인에서 하려면은 글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광고, 이제 카피라이팅, 뭐 광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글도 이제 쓰셔야 되고, 광고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글을 쓸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유튜브를 하려도 스크립트를 만들려면 글을 또 써야 되고요. 또 인스타를 하려도 아까처럼 정보성 컨텐츠를 하려면 단순히 사진뿐만이 아니고 글이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하게 되면 이제 글쓰기 근육이 이제 많이 생기죠. 그래서 글쓰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얘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로그는. 그 다음에 추후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인스타, 뭐 유튜브 이 세 가지를 다 하시게 되면은 이 블로그의 글쓰기를 가지고 블로그에 올려놨던 포스팅을 가지고 이거를 뭐 유튜브의 대본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서 인스타그램의 게시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이런 또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블로그는 단순한 수익화는 체험단을 통해서 뭐 협찬, 그런 수익, 그 다음에 뭐 기자단, 뭐 리뷰단 이런 거 해갖고서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약수익, 큰 수익은 나지 않는 이제 애드포스트, 광고 달려갖고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수익인데, 그런 건 좀 약하고요. 사실 블로그로 수익화를 하는 가장 장점은 사실 제가 했던 방식,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됩니다. 나를 브랜딩을 해서 나를 알려서. 그게 장점이 뭐냐면요. 이거는 나중에 지금 블로그도 네이버 자체에서 사실 재정이 계속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 하는 이제 방식들이 예전에 구글 스타일을 많이 쫓아는 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 블로그가 지금 구글에 있는 티스토리처럼 뭐 그 애드센스 광고 수익처럼 더 광고가 붙으면 광고 수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책이 바뀌게 되면은 지금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AI가 상당히 강화가 돼서 뭐 겹쳐지는 글들에 대해서 얘가 상당히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뭐 체험단 리뷰 이렇게 올리는 반복적인 글들은 지금 네이버에서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사실 지수가 있거든요. 블로그 지수. 뭐 최저가 블로그, 그다음에 준최저가 블로그, 그다음에 일반 블로그, 그다음에 저품질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근데 뭐 최저가 블로그를 가면은 상당히 이제 좋기는 하죠. 근데 뭐 최저가 블로그가 우리의 목적은 사실 최저가 블로그나 이제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우리를 알리고서는 그거를 비즈니스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바뀌어도 우리는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 물론 최저가 블로그를 만들면 좋지만 최저가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 상위 노출 시키려고 거기에서 키워드 찾고 나하고 연관 없는 키워드 찾아서 올리고 이러는 시간에 나를 브랜딩하는 글을 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체험단이나 뭐 애드포스트 협찬을 통해서 받는 수익보다 내가 브랜딩화해서는 버는 수익이 훨씬 높다. 그게 장점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블로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뭐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뭐 인스타그램도 사실 제가 직접 하는 게 쉽지 않았고 처음에, 그다음에 유튜브는 더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촬영 얼굴 노출되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고 영상 촬영해서 편집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차라리 나는 글을 쓰자로 생각을 해서 저는 블로그를 시작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이제 요 세 개 중에 나에게 가장 맞는 컨텐츠 플랫폼을 찾아서 그러고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의 오늘 강의는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오늘 하고서는 네, 마무리를 할 건데, 이제 Q&A 시간 잠깐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이 했죠. 사실 이거는 이제 로드맵입니다. 로드맵. 마이크로 비즈니스의 로드맵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비즈니스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오늘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전 오늘 이제 레벨업 클래스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5단계가 있잖아요. 이 두 번째 단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뭐 댓글창에 다셔도 좋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자, 5단계로 일단 빠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으니까 제가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오늘 이제 하는 거를 이제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 잘 보이시나요, 글이? 자, 모은다, 나눈다, 만든다, 판다. 자, 이게 모든 비즈니스의, 특히 이 마이크로 비즈니스의 로드맵입니다. 요 5단계입니다. 자, 시작해서, 자, 모으고, 나누고, 만들고, 파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은다는 뭐냐? 뭘 모을까요, 여러분? 뭘 모아야 될까요? 자, 사람을 모아야 되겠죠, 사람을. 그렇죠, 고객. 자, 잠재 고객입니다. 자,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자, 어디서 모아요? 자, 이게 아까 얘기한 자,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카페, 뭐 단톡방, 그다음에 광고, 광고를 통해서 자,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시작을 하고 무조건 만들고 팔고로 가는 게 아니고 일단 모아야 됩니다.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카페, 단톡방, 이제 광고, 유료로 이제 할 수 있는 광고. 자, 이거는 인스타든 유튜브든 블로그든 여러분들이 어떤 채널에서 하시든지 원리는 다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톡 자, 처음에 카카오톡 무료로 나왔을 때 반응들이 어땠나요? 아마 지금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걸 공짜로 준다고? 공짜로 문자를 보낸다고? 우리 이거 뭐 한 통에 그때 뭐 몇십 원씩 이렇게 내고서 썼었죠. 근데 이거를 공짜로 쓴다고? 평생? 계속? 그 이 회사는 뭘 먹고 살지? 왜 이렇게 하지 얘네가? 저도 그런 의문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지금 무료로 일반인들도 촬영을 해서 영상만 올리면은 제대로 뭐 자기네가 원하는 규정에 맞춰서 올리고 그 규정대로 이제 들어가면은 그다음에 수익을 또 주잖아요. 오히려 돈을 쉐어를 하는 거죠. 얘네들은 처음에 했던 게 이겁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구글 유튜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했던 것들이 모은 거예요, 사람들을. 무료로 주면서 자, 놀아. 무료로 줄 테니까. 그러면서 사람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모아야 됩니다. 일단 사람들이. 자, 모으기 위해서 자, 인스타에 뭐 글도 게시물도 올리고 유튜브 영상도 하고 블로그에 글도 쓰고 예, 다 같이 하면 제일 좋지만 일단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일단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모으는 거. 그러니까 오세요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오게끔 사람들을 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글을 그 사람들한테 공감되고 도움되는 글이나 영상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나눈다. 뭘 나눌까요? 뭘 나눠야 되죠,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다. 정보. 자, 경험. 여러분들의 오늘 배운 자, 경험, 노하우. 이거를 아끼지 말고 자, 아낌없이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오늘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나누면서 여기까지는 이제 무료입니다. 무료 나눔. 여러분들이 나눠 주시는 거예요. 다 퍼주는 거예요. 나눠 주시면서 자, 후기, Q&A 이걸 여기에서 만드셔야 됩니다. 후기도 받고 그다음에 질문사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만드셔야 됩니다. 제품과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페이지. 이걸 만드셔야 됩니다. 자, 후기는 사회적 증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권위가 올라갈 수 있는 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Q&A 질문을 통해서 시장성을 파악을 해서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Q&A는 질문과 대답은
이 질문들은 시장에서 나온 질문이니까 상당히 시장 접근성이 좋아졌죠.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세일즈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마이크로 비즈니스의 큰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더 이제 막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마케팅. 끝에가 세일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구간에는 모든 구간에 이제 마케팅이 들어갑니다. 자, 그거를 이제 셋째 날 마케팅에 대한 걸 또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제 모으기 위해서 내일 배우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 그러니까 나를 브랜딩해서 이제 어떻게 게시물을 해서 나를 어떻게 알려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다시 이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큰 질문들이 뭐 궁금하신 사항 혹시 없으세요? 근데 시간이 오늘 많이 지났죠, 여러분들? 그래도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없으시면은 오늘 내용들 꼭 다시 한 번씩 요 체크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갖고, 네, 김미선님, 정보가 2개 이상 되면, 정보가 2개 이상 되면이라는 게 어떤 말씀일까요? 주제가 2개 이상 되면을 말씀하시나요? 정보가 아니고 주제? 네네. 주제가 2개 이상 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첫 번째는 시장을 먼저 파악을 해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김미선님께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거,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또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수익화를 해야 되니까 시장성을 보시는 게 좋죠. 시장성. 해서 시장성이 괜찮은 걸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죠. 네, 시장성 맞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 수익화를 해야 되니까 어떤 게 더 시장성이 나은지 그걸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은 질문 없으실까요? 그래서 뭐 지금 블로그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 뭐 오늘 이런 내용 가지고서 포스팅 한번 해주시면은 이제 후기성 포스팅을 해주시면 저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정리를 한번 하실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카페에 등록되어 회원가입되어 계시면은 카페에 또 거기 리얼 후기 게시판 통해서 또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다른 또 회원분들이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이 오셔서 아 좋은 내용이 또 진행됐구나 또 부러워하실 수도 있죠. 스포는 뭐든지 적당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전부 다 오픈하시면은, 아마 다른 이 유료로 하는 강사들이 많이 싫어할 겁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 저하고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유료급 강의는 거의 무료급 강의가 다른 데서들 진짜 유료급 강의. 오늘 주제 찾기만 이것만 해도 다른 데서는 아마 최소한 10만 원 이상은 받을걸요. 이 주제 찾기만 갖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 아까 주제 찾기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 비즈니스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주제 찾기를 오늘 꼭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하시는 일하고 연관돼 있는 것 중에 주제를 찾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내가 현재 실무를 하고 있고 이걸로 바로 비즈니스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전자책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강의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일즈 코칭을 먼저 해버렸거든요. 세일즈 코칭을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고 그러고서 전자책을 만들고 온라인으로 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를 비즈니스화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뭐 질문이 더 있으시면은 뭐 카페에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 그리고 내일 하는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또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내일 또 강의하면서 제가 그거 또 Q&A 시간에 같이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한번 해보시고 또 조금 잘 모르겠다. 강의 때는 좀 이해가 되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거는 또 내일 또 Q&A 시간에 또 참석하셔서 그때 또 좋은 또 그런 인사이트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네, 주제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 정리하는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쫙 나열을 했지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때 이제 브레인스토밍이에요. 브레인스토밍 해서 내가 여태 해왔던 경험, 뭐 직업, 취미,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가는 분야, 이렇게 큰 타이틀을 적고 거기에 밑에 다 달고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또 추스려서 이렇게 하는 건 브레인스토밍인데 제가 어느 정도는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오늘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레인스토밍만 해주는 이 또 비즈니스 사업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비즈니스 사업이. 그걸로 성공을 한 케이스도 있고요. 여성분이 해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거를 하면은 제가 계속 오늘 얘기가 길어지는데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일단 이거를 시작을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네, 세일즈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또 이런 마이크로 비즈니스 사업에 대해서 저도 확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듯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확장을 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처음에는 한 사이클을 한번 돌려서 이거 로드맵 이 사이클을 한번 돌려서 수익화 단돈 10만 원이라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내일 또 9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